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자, 서울시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오늘 서울시 6대 규제 완화책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첫 공모한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한 37일간 이제 공모한다고 하고요. 오늘부터 9월 2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민간 재개발. 그러니까 서울시가 기존의 박원순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도시 재생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사라질 걸로 보여지고 이제 적극적인 개발 정책을 쓰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래서 많은 곳이 더 이제 재개발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빌라 가격이 또 굉장히 여러 후보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빌라의 어떤 거래량과 상승폭이 아파트를 훨씬 더 넘어서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 그런 움직임은 계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막 사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그 재개발에 대한 노후도라든가 이런 구역 개발 구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이제 구입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해 보게 되면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6대 규제 완화책 적용합니다. 그래서 23일부터 접수하겠다. 자, 내용은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지역인 이미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도시재생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재개발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나 도시재생지역도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는 얼마든지 후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수 도시 재생 지역에서도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서 신청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도시 재생 지역에 있는 그 거주민들이 만족을 거의 못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은 낡은 상태 그대로에서 벽화 같은 거 그리고 아스팔트 좀 깔아주고 간판 조금 바꿔주고 뭐 이런 거 정도가 도시 재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개선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쌓였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 난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커트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고쳐놓고 전면적인 재개발을 아예 못하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불만이 더 생겨났던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지역들도 이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서 열심히 이제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37일간 후보지를 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12월 중 연내에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 이게 뭐 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1차, 2차, 3차 뉴타운이 있었잖아요. 1, 2, 3차 뉴타운이 총 25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차 뉴타운을 또 25개 발표한다 그런 얘기가 10여 년 전쯤 있었는데 뭐 그거 연장선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1, 2, 3차 뉴타운 모두 합한 것만큼이나 많은 25개 내외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뉴타운과 재개발 구역의 크기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5개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5개구니까 구역별로 거의 한 개 평균 한 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재개발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의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됩니다. 이 주거정비지수제라는 건 보안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요. 자, 이게 이제 그 네이버상 나와 있는 주거정비지수제인데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시 주민 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부분별로 상세히 점수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량화시킨 거죠.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지만 재개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 그전에도 일단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느슨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필수 충족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 요건이 있는데 이렇게만 충족시키게 되면은 바로 신청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주거정비 지수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상세하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걸 점수화한 다음에 점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아요. 그걸 넘어야지만 재개발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그 박원순 시장 때의 서울시는 재개발을 되도록 안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있던 상황에서는 재개발을 못했었던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어렵게 한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죠. 그게 2015년 도입됐으니까 거의 6년여간 재개발을 못해서 서울시가 지금 그 공급이 부족한 그 원흉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2021년 5월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주거정비 지수 폐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낙후된 지역에서 이제 신청계를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도 3번이었는데 2번 간소화됩니다. 구역 지정 절차를 지원하게 되고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건립 시에 2층, 2종 7층, 2종 주거지가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종 주거지,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가 있어요. 그러면 1종보다 2종, 2종보다 3종이 조금 더 높은 층수와 용적률을 받습니다. 근데 2종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7층 이하, 15층 이하. 그래서 7층 이하인 건 말 그대로 7층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뭐 7층으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파트가 지어지기 힘든 6, 7짜리 아파트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못 짓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규제가 완화될 예정. 그러니까 7층, 2종 7층 이하의 주거지라고 하더라도 뭐 15층으로 늘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거정비 지수세 폐지로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대거 늘어났죠.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는 수시로 우리 점수 충족했어요. 신청할래요. 할래요. 할래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그게 아니라 정기 공모 지금처럼 뭐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받습니다. 이렇게 정기 공모를 합니다. 연 1회를 내년에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완해서 무분별한 정비 사항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들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당연히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재개발 구역 지정에 대한 법정 요건 충족이 뭐였냐면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약 3,000평 뭐 정확하게 3,025평인데 약 3,000평 이상이 되면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인 것 그런 지역 그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 플러스 선택 항목 중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선택 항목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노후도의 연면적 이거는 동수의 3분의 2가 무조건 필수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도 그러니까 한 동이 있고 이 각 바닥 면적을 합친 게 연면적이에요. 요것까지 따졌을 때 총 연면적까지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가 충족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고요. 혹은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주택 접도율이 좀 내용이 어렵겠지만 이거는 이제 4m 이상의 도로에 얼마나 접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집 앞에 도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 4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있고 8m 도로도 있고 보통 우리 빌라 주택가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앞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게 4m 도로 이상 되는 것들에 접해 있는 비율이 주택 덮율입니다. 그런데 40%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4m보다 안 되는 뭐 2m짜리, 3m짜리 내지는 1m짜리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도 되게 많거든요. 골목길이.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은. 그죠? 4m 이상 도로에 접한 비율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40% 이라는 것은. 4m 이상 접한 비율이 보통 한 70%, 80% 돼야지만 좀 넉넉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40% 이하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좁은 도로에 붙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동네라는 거죠.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그죠? 불나게 되면은 소방차가 거기까지 들어간 다음에 바로 진압해야 되는데 멀리서 소방관들이 이거 들고 뛰는 거 있잖아요. 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동네라는 거죠. 주택도들이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과소필지가 40% 이상. 과소필지는 말 그대로 이제 충족하지 못하는 조그만 필지를, 부정형 필지 같은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한 뭐 5평짜리, 6평짜리 이런 것들이 있죠. 30제곱미터 보통 미만들. 예, 이것도 뭐 지자체별로 과소필지의 기준이 좀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다. 40%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토지가 많아갖고 거기다가 건물도 못 짓고 그렇다고 계속 누전이 슬럼화되고 이런 것들이 40% 이상인 경우에 이제 요건이 충족되는 거고 호수 밀도가 60세대 헥타르 이상인데 1헥타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한 그 단위겠지만 1헥타르가 쉽게 얘기해서 만제곱미터 한 3,00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3,000평 정도의 60세대면은 정확하게 이제 따지면은 3,000세대를 60세대로 나누니까 한 50평 정도. 대지가 50평 정도 되는 주택들이 그 50평도 채 안 되는 주택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호수밀도가 굉장히 빽빽한 거죠. 그죠? 보통 우리가 다가구 같은 거 70평, 80평 정도에 짓고 최소한 60평 이상 돼야지만 건물 하나 지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이제 뭐 50평이 평균 50평이니까 뭐 40평짜리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부시고 뭔가를 짓기에 굉장히 불편하죠. 다가구라든가 이런 걸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세대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밀집한 그런 곳들, 이런 것들은 이제 충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필수 항목은 노후도의 3분의 2 이상이 면적 충족을 해야 되고, 면적은 3,000평 이상이다. 라는 것. 그리고 나서 노후도 연면적이나 주택 접도율이나 과소필지나 호수 밀도 중 한 개 이상을 충족하게 되면 필수 항목 플러스 선택 항목 중 1, 이거를 합쳐서
하게 되면, 그리고 토지동 소유자 30% 이상 희망한다면 얘네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 뭐 살펴보기 쉽지 않겠지만 요거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요즘 막 빌라 뜬대 이러면서 아무거나 투자하시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이제 예정지 같은 것들을 위주로 잘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지역 등도 이제 후보지로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는 모두 다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특별경관지구라든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도 일단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뒤에서 관련 유관기관의 어떤 해석을 또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재개발 후보지로 지역까지 선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같은 게 뭐냐면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제 관리형이 있고 철거형이 있는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전면 철거가 아니라 그냥 관리해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진짜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그냥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골목길 재생 사업, 뭐 도시 재생, 재생자 들어가는 것들은 여러분 다 투자 대상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30% 이상 반대한다. 그러면 노후도 요건이라든가 등등 다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청 못 해준다. 왜?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데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필수 요건이 되는 거고, 다른 게 모든 게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전용주거 지역이다. 이건 못 하는 겁니다. 전용주거 지역은 4층을 초과하는 것들을 지을 수가 없어요. 전용주거 지역 같은 건 아파트를 아예 법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외 대상은 이사대책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것들은 뭐 중복 선정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못 하는 거고요. 토지 30% 이상이 반대를 하는 구역이다. 이건 제외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전용 주거 지역이다. 반대자가 많으면은 이거 구역 지정 해봤자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괜히 그 행정력만 낭비하고 여러분들 시간만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구역 지정 안 해주겠다. 찬성이 많은 쪽으로 하겠다라고 합니다. 반대가 적은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발 사업으로 이제 공모 신청을 29일까지 하고요. 사전 검토 11월에 한 다음에 뭐 도시재생 지역 등등은 이제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후보지를 추천한 다음에 위원회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달에 25개 정도를 통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정량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기본 점수가 100점에 감점과 가점이 있습니다. 기본 점수는 노후 동수, 이게 필수 요건이었죠. 40점. 이건 충족시켜야 되는 거고, 문제 노후 동수 3분의 2 이상 노후가 됐다고 하더라도, 뭐 70% 노후된 데가 있고, 80% 노후된 데가 있고, 90% 노후된 데가 있잖아요. 그럼 셋 다 모두 합격 요건 충족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점수화 시켜가지고 더 노후화가 된 것들을 아무래도 먼저 해줘야겠죠. 급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점수화 한 거고요. 마찬가지 다른 것도 노후 연면적,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 밀도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가점이 있는데 감점 같은 건 주민 반대가 심하다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5점, 30%가 넘어가면 아예 뭐 못하게 되는 거고요. 아예 써있네요. 30% 이상이면 추천을 제외하는 거고, 사용 비용 보조하는 게 보조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수가 낮아지게 되고, 구역 면적도 8만 5천에서 15만 제곱미터 이상 점점 커지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현황이 됩니다. 가점을 받는 것도 있는데요. 신축 현황이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가 높겠죠. 당연히 이거 가점이니까. 그래서 5% 미만이다. 20동 중에 한 동 이하다 라고 하게 되면 5점을 추가로 주는 거고요. 10%까지 1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 7%, 8%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재위험지역이라는 게 선포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예전에 중랑천이라든가 뭐 오래전 90년대에 있는 한강 같은 것들이 범람해가지고 뭐 그런 좀 위험지역 같은 거를 선정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망원동이라든가 중랑구의 면목동이라든가 뭐 지금은 이제 다 풀렸으면 그런 지역들 같은 것들이 이제 재위험지역. 그런 것 이제 재개발이 좀 급하죠. 그래서 가점을 좀 주는 겁니다. 주차단이 세대당 0.25대. 와, 이거 실합니까?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주차장이 없는 꼴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지역들은 점수를 많이 줘서 이제 먼저 재개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여건 구역의 정책적 요건들도 살펴보게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노후 저층 주거지 현황이 어떠냐, 자치구 내의 저층 주거지나 노후 건축물 현황이 얼마나 있냐, 향후 10년간 주택 수급 계획 및 현재 아파트 개발 계획 수립 등 구역 수익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지금 너희 그 구가 A구가 너무나 너희들은 낙후된 건축물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을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다음에 근데 이번에 너희 B구는 굉장히 아파트 공급이 들어간 데가 많네? 그럼 이번엔 패스.
아무래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는 움직임인 걸로 보여지고요. 주택가격 상승률이나 이상거래 움직임이 많다. 아무래도 또 빠지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자료를 이제 조사해서 거기에 맞게끔 선정하겠다라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 연접지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재개발 지역과 연접된 곳들은 기반시설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장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재난시설, 빈집 밀집지역, 상습 친수지역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겠다. 반면에 좀 싫어 이런 것들은 구역계가 불일치, 정확하게 구역 지정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나 돌출결과한 초래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후된 지역이 생겼으면은 우리 그 재개발을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돌출이에요. 예, 야 하려면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도로가 있으면은 요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뭐 요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뭐 요런 식으로 하고 싶다거나 뭐 요렇게 하고 싶다거나 뭐 요렇게 하면 돌출되는 거잖아요. 얘네만 툭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신청구역이 몰려있는 지역, 특정 뭐 C구에서 한 10개가 몰렸어요. 그거 다 못 해주겠죠. 거기에 실제로 구역 지정 요건이 된다고 하더라서. 그래서 몰려있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균형을 맞출 생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여러 사업이 혼재된 지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지 않게 하다 보니까 뭐 공공재개발 아니면 민간재개발 뭐 아니면 주거환경개발 뭐 아니면 역세권 개발 뭐라도 합시다 해서 막 밀어붙이는 것들은 오히려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연내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에 내년에 이제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인데, 민간재개발에서 떨어진 구역들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할 때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 재개발 구역의 투기 방지 대책인데, 자, 일단 권리 산정 기준이 언제냐면은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할 때의 공모 공고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합니다. 자, 그러면 공모 공고일 이후에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을 위한 다세대 신축지 신축 조개입을 원천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권리 산정 기준, 그러니까 즉 공모 공고일 이후에 신축 같은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물딱지가 되는 겁니다. 입주권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당연히 신축행위 제한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들도 지정 가능성이 뭐 거의 99%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필요한 분들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비사업 정보 몽땅 자료실 사이트에 가서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 거냐면은 당연히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기존의 아파트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빌라 시장이 지금 많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앞으로도 재개발 그 기대가 되는 빌라 시장은 계속 좀 호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그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부동산을 사긴 사야겠는데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도저히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사겠다라는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실거주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실거주도 아파트가 비싸서 못 사니 빌라라도 사야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미쳐 있는데, 어쨌든 이게 내가 후보지가 되고 재개발이 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서울에 있는 빌라를 사러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빌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사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재개발 후보지로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지역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신다게 되면 아직은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파트 가격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 가격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세 가격도 높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비싼 단계는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빌라는 여전히 굉장히 저렴한 상태고, 서울시에서는 25개나 지금 지정을 해주고 내년에도 공공재개발이든 뭐 기존에 했었던 역세권 사업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서울이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공급을 할 것이어서 완성된 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기대되는 그런 상품을 사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빌라 그 구역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선정하는 것이 투자의 포인트라는 거, 이것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하여튼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길게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